그래서 플렉스블 디자인을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플렉스블 디자인은 뭐냐면요. 독특한 슬로건이나 로고 디자인을 조금 더 다양한 분야나 아니면 연계를 통해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로고를 통해서 어디든 로고가 박혀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어떤 뭐 버스의 잎이라든지 아니면 시민이 참여하는 타일을 만들어서 그 타일을 바탕으로 체험을 통해 완성된다든지 참여를 통해서 말이죠. 뭐 그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뭐 흩어져 있는 것들을 조합을 하게 되면 하나의 로고가 탄생한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면으로 플렉서블하게 활용이 가능한 그리고 흐르듯이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뜻합니다. 로고나 심볼의 플렉서블 디자인이 세계적으로 대세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플렉서블 디자인을 도입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인천도 있고요. 경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의 어떤 플렉서블 디자인들이 초기에 그렇게 잘 만들어졌고 활용되고 있고 안정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서 우리도 그런 디자인을 좀 접목해서 해외에 브랜딩을 할 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역시나 계속 설명을 하지만 I love 뉴욕이 있죠. 한 번 더 이제 여러분께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면 역사적으로 가장 성공한 적인 도시 브랜딩 사례는 역시 뉴욕입니다. 뉴욕 하면 떠오르는 알라브 뉴욕 로고는요. 뉴욕 로고 어디를 가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알다시피 1970년에 소교 파동 이후에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30만 명 이상이 실직당하고 우울함과 빈곤, 범죄의 상징이었던 바로 고담시티의 그게 됐던 그 모태가 되었던 상징 도시였죠. 대중교통을 타는 일상조차도 위험해서요. 거기서는 총격전이 비일비재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뉴욕은 관광객이 급속도로 줄고 재정도 악화됐지만 뉴욕주는 시민들에게 자부심과 공동체 의식을 불어넣기 위해서 광고 전문 회사와 협력하여 새로운 슬로건으로 I love 뉴욕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이 슬로건은요, 뉴욕 시민들은 뉴욕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게 됐고요. 외부인들이 뉴욕을 좀 더 매력적으로 인식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70년대 이후에 다양한 도시 마케팅과 정권, 정책이 바뀌어도 I love 뉴욕 슬로건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어요. 도시가 계속 변화하는데도 I love 뉴욕은 끊임없이 살아 있었던 거죠. 불사조처럼. I love 뉴욕은요, 슬로건을 보기 좋게 시각하기 위해서 러브를 빨간색 하트로 좀 대체하면서 탄생했고, I love 뉴욕 로고는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디자이너들의 참여로 매해 신선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이는 뉴욕의 디자인 문화가 정착하게 된 주요 요인이기도 해요. 뉴욕 디자이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로고는 뉴욕을 대표하는 상징적으로 티셔츠나 머그잔, 기념 상품과 공공미술, 각종 문화행사에 연계해서 새로운 도시의 수익 모델로 현재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도시 브랜드고 이것만 딱 봐도 우리는 이게 무슨 로고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요. 독일 베를린입니다. 나는 베를린이 자랑스럽다. 비베를린. 비베를린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비베를린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독일어로 읽으면 베베를린이잖아요. 그죠? 이게 배가 배로 읽잖아요. 그래서 이게 2008년부터 독일 수도 베를린에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자 도시 슬로건입니다. 베를린은 독일의 동서를 가로막은 베를린 장벽이 있던 도시로 독일 분단의 상징이자 어두운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통일 이후에 동독 사람들과 소독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형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이기도 되면서 어, 흔히 말하는 여기 있는 소독 사람들과 동독 사람들을 함께 엮기 위해서 내부적인 걸로 사실은 왜 베를린? 나는 베를린 사람이다. Ich bin ein Berliner에서 착안해서 있는 그대로의 베를린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나는 내가 베를린이 자랑스럽다라는 명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왜 베를린으로 로고를 상징을 했고요. 또 빨간 원색으로 여기 보시다시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베를린도 있고 저기에 보면은 베를린이라는 로고는 어디든 가도 다 있습니다. 빨간색 말풍선을 만들어서
그냥 City of Opportunities라는 주제로 시민과 관광객이 같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거 로고를 만들고 같이 이거를 써서 확산시키자는 그런 시민과 관광객이 같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벌인 결과 공공장소, 도시축제, 지하철 플랫폼, 웹페이지, 관광객 티셔츠, 모자 뭐 등등 도시 공간에 말풍선과 빨간색을 진짜 많이 다 포진시켰어요. 그걸 활용해서 일관성 있는 디자인으로 베베를린 캠페인을 계속 끌어가고 있고요. 아직도 베베를린 캠페인을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박스를 제작해서요. 다양한 프로모션 제품을 담아서 웰컴 선물, 기념품으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념품 상자에 무엇을 담던 간에 이 말풍선 상자를 담아서 이런 문구를 넣는 거죠. 그리고 로고를 베를린으로 해서 나는 베를린이 자랑스럽다는 그 문구를 계속해서 노출을 하는 거예요. 도시 전반에 걸쳐서. 그래서 결국에는 도시 브랜딩으로 자리 잡는 뭐 자리 잡기는 아직 완벽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시민과 관광객과 뭐 기타 지역 이해관계자들을 같이 합치시켜서 브랜딩을 만들어내는 굉장히 훌륭한 과정들을 가지고 있는 선진 사례로 꼽히는 것입니다.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다이나믹한 관광도시 홍콩이었습니다. 음, 기존에는요, 우리나라가 1990년도쯤에 2000년대 넘어갈 때쯤에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도시가 바로 홍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홍콩을 매우 많이 닮아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2010년대 정도까지는 우리가 벤치마킹한 도시는 바로 도쿄, 오사카였습니다. 어, 그 이전에 홍콩에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벤치마킹을 했는데요. 물론 배울 것들이 있고 성공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인지도가 굉장히 높죠. 다이나믹한 관광도시 홍콩, 아시아스 월드시리 홍콩, 아시아스 월드시리 홍콩은요, 국제적 안전, 뭐 다이내믹, 연결성, 뭐 등이 홍콩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세계 도시로서 FIT 여행객들에게 매번 새로운 즐거움을 약속한다는 의미의 슬로건입니다. 바로 홍콩을 방문하는 단체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와서 안전하고 또 새롭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새로운 로고는요, 이전 로고의 용이거든요. 보이시죠? 홍콩하고 이 로고예요.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로고는 이전 로고의 용 형태를 유지하면서 색상과 디테일의 변화를 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준 이유는요, 심플합니다. 로고 고유의 타이피 그래프를 만들어서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리본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이것들이 홍콩의 연결이나 다양성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표현을 했고요. 또한 용이 당신을 지켜준다 라는 어떤 신비로운 문구를 주게 되면서 여기는 굉장히 치안적으로나 안전한 도시라고 느끼게끔 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옆에 보이시게 되면 플렉서블 디자인으로 여기 안에 보이죠. 홍콩에 오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된다는 이 여러 것들을 이런 로고를 플렉서블하게 활용해서 저 안에 있는 카테고리를 다 담아놨어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 조금 어지럽긴 합니다. 저는 사실 이걸 더 좋아해요. 더 심플하고 확실한 아이덴티티가 있어서. 근데 당연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플렉서블 디자인으로 옮겨가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색다른 즐거움이 있는 것으로 뭐 포장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이탈리아 볼로냐입니다. 볼로냐는 여러분들 들어봤나요? 볼로냐라는 것은 스파게티가 아닙니다. 이탈리아 볼로냐의 볼로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이즈 볼로냐라고 하는 이것들은 알겠는데 제가 이탈리아가 좀 약해서 하여튼 뭐 이즈 볼로냐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볼로냐는요 발음이 어렵네요.
볼로냐는 이탈리아에서 일곱 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로서 이탈리아 고유의 문화가 잘 보존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볼로냐는 낮은 지역 인지도를 극복하고 많은 사람에게 볼로냐를 인식시키기 위해 도시 브랜딩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최근 이제 볼로냐를 다녀간 관광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미지 사전조사를 해서 볼로냐의 장단점, 느낌, 다른 이탈리아 도시와의 차이점, 특징 등을 데이터베이스를 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훌륭한 점인데요. 이제 제가 이 사례를 넣은 건 뭐냐면, 일단은 이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신분이나 로고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관광객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미지 사전조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단점, 느낌, 다른 이탈리아 도시와의 차이점, 특징 등을 바로 자료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했다는 겁니다. 이후에 도시 슬로건과 디자인 컨셉 공모전을 개최해서요. 생동감, 친환경, 개방적 세 가지 키워드의 도시 브랜드를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시민들을 참여하게 되면서 우리가 만든 도시 브랜드다. 우리가 만든 도시 슬로건이다. 로고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게 되면서 시민들에게끔 친근하고 사용하게끔 하고 도시 주역은 자신들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슬로건의 로고는요. 십자가와 백합꽃이 그려진 도시 깃발과 산타 마리아의 세르비 성당의 모자이크 알죠? 산타 마리아의 세르비 동상의 모자이크는 유명합니다. 고대 상징인 마른 목골 도시성곽의 육각형 고대 상징에 있던 것들 많이 봤죠. 이게 뭐 루이비통의 디자인에도 일부 적용된 게 있습니다. 어, 그런 마른 목골의 도시성곽의 육각형 등 볼로나가 가진 전통적인 조형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디자인을 한 겁니다. 어, 볼류나 로고의 특별한 점을 또 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고유 전통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또 유기적이게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하는 겁니다. 시민 누구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로고 컬러를 선택을 해서요. 이걸 프린트를 하려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동그라미는 이렇고 네모는 이렇고 뭐 이런 건 이렇고 이렇게 해서 이걸 조합해서 색을 입히면 나만의 로고를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뽑아내서 시민 참여로 캠페인을 해서 시민들이 이런 스티커를 출력을 해서 몸에 붙이고 다녀서 뭐 그걸 한 폭의 어떤 그림으로 만든다든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거 스티커를 다 붙인 상태에서 뭐 온몸에 다 붙인 상태에서 또 브랜딩을 한다든지 이런 시민 참여형 어떤 플렉서블 디자인을 통해서 도시가 새로운 색다름과 즐거움을 체험으로 선사했다는 바로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라 로고를 가지고 새로운 즐거움을 체험형으로 선사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이렇게 완성된 다양한 로고는요, 시민들이 그런 체험을 통해서 만든 다양한 로고는 도시 경관 디자인에 사용하고요, 건물을 만들거나 간판 디자인을 할 때 적극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또 시민 참여를 통해서 도시 가치를 높이고 관광객에게 시민이 만들었다는 그런 자부심을 통해 관광객에게 도시가 주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했다는 것에 굉장히 큰 어, 성공적인 사례로 꼽을 수가 있겠죠. 이거는 알러브 뉴욕에서 많이 따온 것처럼 보이죠, 그죠? 왜냐면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물론 대세가 되고 있는 스타일이라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을 보시겠습니다. 암스테르담이라고 해서 이거는 약간 좀 희화적인 이미지를 포함했죠. 암스테르담에 I를 붙여서 I am, 그 다음에 스테르담이라고 해서 이건 굉장히 흔히 말하는 재미를 주면서 말장난처럼 만든 것이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은요,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친절한 도시 중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은요, 내가 밟고 서 있는 이곳 암스테르담에서는 나를 자유롭고 온전히 즐길 수 있다는 자유의 의미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 앞에 아이 암스테르담은요, 암스테르담 슬로건이자 암스테르담을 방문한 관광객 필수 인증샷 조형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암스테르담시는요, 유명 관광지 곳곳에 이 조형물을 설치해서 포토전과 랜드마크 효과로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산에 랜드마크라 할 수 있는 곳에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초대형
부산이라는 그 자체의 독특한 텍스트를 가지고 지금은 우리 부산만의 어떤 독특한 텍스트는 없거든요. 뭐 그런 거를 좀 가지고 엄청 대형 부산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올드 스타일이지만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대형 글씨의 다양한 것들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죠. 어쨌든 포토장관 엔드모커 효과로 굉장히 똑똑한 재미를 보고 있죠. 시내에 있는 아이 암스테르담 스토어에서는요, 스토어 보이시죠? 바로 옆에. 이게 스토어입니다. 암스테르담의 로고 디자인을 활용해서 연계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굉장히 판매가 많은 매진을 기록하는 정도의 여러 가지 풍차라든지 네덜란드가 원래 풍차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풍차의 이미지만으로도 네덜란드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할 것 같죠. 사실 네덜란드는요, 경제 무역을 하다 보면 무역 쪽에서 사기꾼들도 굉장히 많고 성실히 포악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국가마다 그런 이미지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좀 악랄한 사람들도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덜란드 사람 하면 풍차가 떠오르게 되고 이런 로고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면서 왠지 굉장히 친절하고 또 개방적인 사람처럼 느끼게 하는 것이죠. 여튼 뭐 여담이었지만 암스테르담 관광객을 위해선 시티카드, 뭐 패스카드죠. 그런 안내 책자와 로고 폰트와 빨간색과 흰색을 활용한 이게 오렌지 컬러가 메인 컬러거든요. 네덜란드 축구 할 때 여러분들 오렌지 군단 보이죠? 그런 네덜란드 어떤 국가의 색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빨간색과 흰색을 이용한 디자인으로 계속 배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오렌지가 굉장히 친근하고 식욕을 돋구는 붉은색 계통의 그런 색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는 이러한 것들로 도시 브랜딩을 하고 있고 플렉서블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음은 코펜하겐입니다. 코펜하겐. 여러분들 코펜하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코펜하겐의 이미지는 굉장히 친환경 녹지 도시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갔을 때는요. 코펜하겐에 특히 덴마크는 아실 거예요. 코펜하겐보다 코펜하겐 덴마크의 수도인지는 몰라요. 덴마크의 수도가 코펜하겐인지는 몰라요. 코펜하겐이 왠지 들어보면 그냥 왠지 뭐 독일 쪽인 것 같고, 그래서, 하지만 그 덴마크는 유명하지만 코펜하겐은 생각보다 이름만 들어봤지 이게 어디의 수도이고 어떤 도시인지는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코펜하겐은 모두를 환영합니다라는 뜻의 Open for You라는 슬로건을 걸고 디자인을 했습니다. 자전거 생활이 보편화되어 있는 친환경 도시이고요. 녹지 비율이 세계 도시, 유명 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높고 문화예술과 전통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덴마크는 특히 코펜하겐에 있는 건축물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는 이유는요. 전쟁의 피해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세계 제2차 대전 때 전쟁의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전통 건축물들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죠. 오픈포유는요, 코펜하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달하는 환영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또는 오픈은 창의적인 생각들로 가득하고 분쟁 없는 조화로운 코펜하겐의 이미지를 잘 함축하고 있습니다. 코펜하겐 로고는요, 코펜하겐과 오픈을 결합한 디자인으로 오픈이 된 거죠. 코펜하겐의 C 빼고 OPEN인 오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픈은 원으로 강조했고, 오픈은 배지나 자전거 바퀴 같은 원 모양의 디자인에 주로 활용해가지고 도시가 자전거가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바퀴에 전부 다 오픈을 적어놓은 저런 로고나 또 자체에서 만드는 예전에 그것도 있었어요. 어, 갑자기 맥주 이름이 하이네켄에서 하이네켄 특별판으로 코펜하겐 맥주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하이네켄이랑 코펜하겐이 같이 합쳐져서 이런 병뚜껑에 이 하이네켄의 오픈 모양 하이네켄의 병뚜껑에 코펜하겐의 오픈의 병 모양을 콜라보레이션해서
특별판으로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케팅을 진행을 했었죠. 어, 코펜하겐 이탈리아 볼로나처럼요. 코펜하겐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사용자가 임의로 로고를 만들 수 있고요. 자신이 만든 디자인으로 엽서를 보낼 수 있는, 신청하게 돼서 거기서 엽서를 바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코펜하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친구에게 어떤 국제적인 엽서를 보내고 싶으면요. 자기가 직접 디자인한 로고로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래요. 다음은요. 제가 사실 끝판대장이라고 생각하는 디자인 쪽의 브랜드라고 생각하는 끝판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도시 전체적으로 유기적인 하나의 생물처럼 도시 브랜딩을 했던 가장 우수한 사례로 꼽히는 포르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꼭 가보고 싶은 도시이기도 한데요. 포르투갈 포르토. 여러분들 포르투갈도 사실 좀 생소하죠? 이제 포르투갈이란 도시 브랜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포르투갈 포르토는요, 시민들과 소통하기. 포르투갈 포르토는 타일 바이 타일이라는 걸 가지고 마케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 브랜딩을요. 어, 포르토는요, 포르투갈의 소박한 항구 도시이기도 합니다. 포르토는 전통을 지키면서 시민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성장해온 도시이고요. 아직도 옛 유럽의 역사적 문화적 정치가 많이 남아있고, 포르토는 그들의 정체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타일 바이 타일의 형태의 로고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 로고는요, 보시면 알다시피, 포르투갈의 전통 타일 예술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포르토의 상징적인 70여 가지의 건축, 문화, 예술 등을 단순한, 이게 다 건축물, 예술물,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엄청 쉽게 그냥 단순화해서 아이콘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주 복잡한 것들을 상징물로 아이콘을 개발해서 그 아이콘의 조합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범위가 모양이 무한대로 확장하게 됩니다. 로고 디자인은요, 흰색 바탕에 파란색 타일로 유연성과 적용성이 뛰어나서 모든 시민들이 직접 하나의 타일을 어디 장소에서도 붙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장소 어떤 물건이든 쉽게 디자인해서 도입하고 변형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참고를 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런 로고 타입을 이용해서 그 타입을 이용해서 저런 전동차에 이용을 했죠. 전차에 이용을 했고요. 또는 저기 공공 화장실에 이런 디자인을 바탕으로 다 넣어버린 겁니다. 또한 보이죠. 경찰차에 이런 디자인을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일이 비어 있으면 그 타일을 구매를 해서 여기 어디서든 다 타일을 붙여서 디자인을 할 수 있게끔 공공 디자인의 섹터에서 저렇게 마련을 해뒀습니다. 관광객도 저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공공 디자인이나 공공에 있던 어떤 환경 조성은 관광객의 어떤 비용이나 국민들의 비용이 스스로 들여서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약간 기부처럼. 그래서 이 예를 넣었습니다. 여기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안 읽히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포르투 도시 브랜드를 프로젝트를 이끈 에두아르도 아이레스 대표는 일약 이것 통해서 세계적인 도시 브랜드 전문가로 명성을 떨치게 됐습니다. 유럽에 있는 거의 대부분에 있는 도시가 이 IRS 대표의 손길이 안 거친 곳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인터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포르토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핵심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핵심 세 가지를 말하자면 첫 번째는 포르토 정부에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재량을 준 것이에요. 우리가 구현하고 싶은 도시 브랜딩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주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지방 정부와 함께 간소한 다리를 아름다운 건축물로 완성한 경우를 들 수 있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방 정부에서는 사실 문화유산이나 자산을 건드리기 되게 무서워합니다. 하지만 어떤 다리를 만들거나 간소한 다리 아니면 공공 영역에서의 어떤 뭐 화장실 이런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재량권을 그냥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걸로 세부적이게 디테일하게 재량권을 줘서 지방 정부와 함께 같이
건축물로 완성한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요인으로서는 테리토리라고 해서 즉 영역을 들 수 있습니다. 포르투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르투 도시의 많은 시민들이나 아니면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나 이해시키는 걸 통해서 도시 브랜드가 잘 구현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답니다. 하지만 처음 프로젝트를 공개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냐고 물었어요. 포르투의 유명한 시인이 처음 콜라를 마셨을 때 이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두 번, 세 번 마셨을 때 괜찮다고 한 것처럼 그 괜찮다고 하기까지의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코카콜라사가 굉장히 많이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도를 한 결과 먹어보니까 맛있다고 해요. 그것처럼 도시 브랜딩을 처음 소개했을 때는 이상하고 생소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특히 도시 브랜드 관련한 브랜딩 디자이너들 그리고 뭐 기타 다른 디자이너들이 정말 이상한 비판적인 멘트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거의 뭐 흑역사라고 할 정도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익숙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익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전략적으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니까 그게 5년이 지난 뭐 지금 7년 8년이 지난 지금 가이드라인 매뉴얼 등이 생겨나고 그에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가 확산되면서 더 많은 도시 브랜드 디자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보면 왠지 예전에 우리 월드컵 할 때 붉은 악마가 생각나시죠? 그것처럼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붉은 것도 있고 도깨비를 그린 그 형상이 왠지 우리나라의 브랜드가 한때 한국관광공사에서 많이 활용했듯이 그런 것들이 참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도시 브랜딩 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는요. 도시 브랜딩에서는 훌륭하고 견고한 기반과 좋은 컨셉트가 갖춰져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집 짓는 것을 예로 들면 집을 지을 때 집안이 견고하지 않으면 집이 금방 무너지게 되듯이 견고한 집을 짓고 그것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고 소통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재미난 일 중 하나는 이런 작업을 한 다음에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방법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체계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방법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을 했다면 바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도시 브랜딩이 디자이너 손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다른 기술을 가진 어떤 기술보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적임자는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 건물은 아무리 견고하게 잘 만들어도 언젠가는 쉽게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제가 소개한 기타 다른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세 번째 영상은 오늘은 제가 참고할 만한 영상을 또 첨부를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오버가 돼도 이거를 설명하면서 넘어갈게요. 다음은 미국 켄터키 소재지의 코빙턴이 될 수 있습니다. 유쾌한 코빙턴은 살아있다. 커빙턴스 얼라이브라는 모토를 가지고 슬로건을 가지고 코빙턴 시는요. 미국 켄터키 소재지로 인구 4만 명의 작은 소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다양한 산업 변화를 겪으면서 오래된 기존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로고 아이덴티티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코빙턴의 기존 로고는요, 다소 올드하고 딱딱한 형태의 커피 브랜드 이미지가 좀 컸죠. 맞죠? 근데, fun, unexpected라는 high unique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고려하여 만들어서 새로운 로고는 코빙턴의 C와 그 다음에 손 모양의 결합을 통해서 다양한 제스처 변화를 주고 간결하면서 익살스러워서 재치가 오히려 있고 시민들이 재밌다는 코빙턴 씨가 예를 들어 좀 사람들이 재밌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로고들을 재밌게 만들어서 다양한 브랜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례로 또 볼 수가 있죠.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호주, 제가 있다가 살았던 호주의 대도시 멜버른의 경우입니다. 플렉서블 디자인의 디자인 말 그대로 정형적인 디자인의 플렉서블 디자인의 대표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보면 시티 오브 멜버른
멜버른은 호주에서 시드니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멜버른의 첫 글자 M, 굉장히 단순하지만 이 M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로고는요,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이 적용한 플렉서블 로고로 가장 유명합니다. 여기 안에 다양한 색들을 섞은 게 아까 전에 뭐 본론화나 마찬가지로 이런 플렉서블 로고에서는 상당히 앞섰고 굉장히 현대적이고 또 다양한 이미지로 어디든 활용 가능한 이미지로 활용할 수가 있죠. 어쨌든 변형된 로고는 벽지, 옥외 광고, 포스터, 웹사이트, 캠페인 이 모든 것들 영화에까지 다 이용되고 있는데 이런 로고 하나가 제대로 된 로고 하나가 도시 전체의 이미지를 반영하고 어디를 가나 여기는 멜버른이라는 로고를 확실히 각인시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파워 있는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인 거죠.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플렉서블 로고의 어떤 플렉서블 로고의 정통적인 그냥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한국의 것도 플렉서블 디자인을 어떻게 활용했나를 좀 보여주려고 이것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공주시의 역사와 문화를 담다. 흥미진진 공주. 공주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아는 사람들은 잘 없죠, 또. 하지만 우리가 국사책에서 꼭 배웠을 때 공주는 반드시 공주, 뭐 부여 반드시 등장합니다. 공주시는 백제 시대 때 무령왕릉, 공산성 등 세계적인 문화유산과 역사 스토리가 풍부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도시 브랜딩과 대외적인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경주보다 뭐 문화유산 수준이 비슷한 수준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보다 문화유산의 도시라는 이미지가 다소 부각되지 못한 게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요. 문화 컨텐츠를 제대로 활용하려고 도시 브랜딩을 하고 있는 중인데 공주시는 어떤 스톤 브랜드 커뮤니케이션과 손잡고 역사, 문화, 관광 중심 도시로 재대역하고자 심벌 마크와 마스코트, 슬로건을 새로 기획을 하였습니다. 공주시 로고는요, 행복한 미래로 가는 문이라는 컨셉으로 무령왕릉 입구와 공산성 보이시죠, 전부. 이런 공산성 성곽을 모티브로 하여 디자인을 했고 동그란 문 옆에 뻗어나오는 16줄기 빛은요, 빛이 보이시죠? 이런 막 빛들. 이런 것들은요, 공주시를 이루는 16개의 읍, 면, 동을 의미하고 백제 역사 문화를 연상하는 노란, 갈색, 주황색과 미래를 상징하는 파란색을 혼합해서 공주시의 진취적인 이미지를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플렉서블 디자인에서 활용하는 도시는 뭐 공주뿐만이 아니라 인천도 있고 다른 도시도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부산에서도요, 이런 플렉서블 디자인을 바탕으로 슬로건과 로그를 잘 만들어서 이것들을 도시 전반에 구축하고 확산시키는 시민 캠페인 그런 것들로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전에는 그런 플렉서블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 도시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민과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 이 주요의 맹점 포인트인 듯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유명 건축가가 유명 건축가의 어떤 강연입니다. 도시 포럼에서 한 강연인데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도시 브랜딩에 있어서 공간에 대해서는 빠질 수 없는 단골 손님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세계적으로 도시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그 도시 공간에 따른 우리의 문화나 그리고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이런 걸 통해서 간단한 학교를 사례로 들고 있는데 이 학교를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도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면 어떨까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보면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그 영상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양성에 대한 것들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브랜딩을 하다 보면 다양성의 과제에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고 그 다양성의 과제를 푸는 방법은 뭐 건축사, 그리고 디자이너, 그리고 시민, 정부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풀어낼 수 있는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참고할 때 꼭 한 분야에 관광 분야에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듣는 것보다는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도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견, 사회 시스템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가장 싫어하는 건 뭐냐면 편중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특히 항상 SNS나 아니면 뭐 어떤 무리들이나 그들의 무리들만 항상 이야기를 듣는 거, 반대편의 다양한 생각들을 듣지 않는 거, 그리고 자기가 귀가 편한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성이 사라지게 되고 이 사회는 편중화되고 획일화되면서 개성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양성을 확장시킨다는 의미에서 이런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이걸 도시에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고, 기말 시험에 다양성에 관한 도시의 브랜딩을 통해 다양성을 어떻게 흡수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낼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 참고하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나? 감사합니다.